여러분, 지금 솔직히 무섭지 않으신가요? 어제는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대출 이자 걱정에 잠을 설치고 오늘은 환율이 미쳤다는 뉴스에 해외 직구는커녕 마트 물가조차 무서워졌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거대한 경제라는 정글 속에 던져져 있는데 정작 손에는 지도 한 장 없다는 사실이에요. 규칙도 모른 채 게임판에 앉아 있으면 결국 판돈을 다 잃는 건 정해진 수순인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 최소한의 경제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라는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방패이자 부의 길로 안내할 가장 날카로운 창이에요. 저자는 단언합니다. 경제 공부는 이제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생존 그 자체라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연했던 불안이 명확한 확신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이 책을 펼쳐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이 책을 쓴 저자 백억남 김욱현 작가는 사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그는 단돈 1,500만 원이라는 종잣돈을 가지고 단 5년 만에 10억 원이라는 자산을 일궈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고급 정보를 받아서일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진짜 투자는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경제적 사고의 결과물이라고요. 그는 62만 팔로워와 소통하며 수많은 사람의 실패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사람들이 돈을 잃는 이유는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의 언어를 읽지 못해서라는 것을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저자가 강조하는 경제인의 정의입니다. 전문 투자자만이 경제인이 아닙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자신의 시간과 소득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경제인이 되는 거예요. 수조 원을 움직이는 M&A 전문가 박병무 대표와 같은 거물들의 시각과 백억남의 실전 감각이 만나는 지점, 그 통찰을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1장에서 저자가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왜 저축을 우습게 보나요? 요즘 같은 투자 광풍 시대에 저축은 바보들이나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투자를 시작하기 위한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요. 종잣돈이 없는 투자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저자는 본인의 1,500만 원 성공 사례를 통해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는 임계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예시가 있어요. 바로 돈의 두 가지 쓰임입니다. 돈을 소비로만 보는 사람과 씨앗으로 보는 사람의 10년 뒤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공부만 한다고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연금 같은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 그것이 이 책이 말하는 경제적 기반 다지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숫자들이 나옵니다. 금리, 환율, 물가.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하지만 저자는 이걸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줍니다. 금리는 돈의 값이고 중앙은행은 이 값을 조절하는 인플레 파이터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내 대출 이자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줄어들고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며 결국 자산 시장의 파도가 바뀝니다. 저자는 특히 미국 연준의 움직임에 주목하라고 조언해요. 미국 경제가 전 세계의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죠. 환율은 또 어떻고요?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환율이 곧 우리 경제의 혈압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웃을지 몰라도 우리 밥상 물가는 직격탄을 맞죠. 저자는 환율과 통화 스와프, 외환 보유액 같은 개념들이 우리 집값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아주 쉽게 풀어냅니다. 이 장을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뉴스가 두렵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타는 서퍼가 될 수 있습니다. 3장은 이 책의 백미입니다. 바로 자산 배분과 투자 심리를 다루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는 늘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를까요?
저자는 그 이유를 준비되지 않은 심리와 몰빵 투자에서 찾습니다. 진정한 경제인은 한 종목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주식, 채권, ETF, 그리고 현금이라는 안전자산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특히 한국 시장의 구조적 특징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그 속에서의 기회를 솔직하게 짚어주는 대목은 정말 유용해요. 저자는 강조합니다. 남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자신의 숫자를 관리하라고요. 남들이 삼성전자를 사니까 에코프로가 유행이니까 따라 사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기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법, 이 책이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거예요. 한국인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죠. 사장에서 저자는 부동산의 본질을 입지와 희소성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냅니다. 집값이 왜 오르는지, 왜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지는 떨어지지 않는지 경제학적 원리로 설명해줘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무주택자분들이 꼭 봐야 할 내용이 가득합니다. LTV, DTI, DSR 같은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청약제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아주 꼼꼼하게 다룹니다. 더 나아가 전세제도의 위험성과 기회, 그리고 부동산 세금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해주죠. 저자는 단순히 집을 사라고 부추기지 않습니다. 경제 사이클 속에서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고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부동산 공부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이 한 장으로 기초를 완벽히 다질 수 있어요. 돈은 늘 흐릅니다. 5장에서 저자는 그 흐름을 읽는 법을 알려줘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산업이 지고 어떤 산업이 뜨는지 모르면 내 투자금은 고인물에 썩게 됩니다. 저자는 특히 기업의 자본적 지출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기업이 미래를 위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보면 다음 세대의 부가 어디서 창출될지 보이기 때문이죠. 반도체, AI, 친환경 에너지 등 거대한 담론이 내 주식 계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새로운 기기를 만든다고 할 때 단순히 애플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한국의 강소기업을 찾아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산업 이해에서 오는 통찰입니다. 저자의 M&A 전문가적 시각이 녹아있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안목을 기르는데 최고의 수업이 될 거예요. 재무제표 꼭 봐야 하나요? 네,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6장에서 저자는 재무제표를 기업의 건강검진표라고 정의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기업도 속을 들여다보면 부채에 허덕이거나 현금이 말라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자는 투자자가 꼭 봐야 할 핵심 지표 몇 가지만 추려줍니다. 매출은 늘고 있는지, 영업이익률은 적당한지, 현금 흐름은 원활한지 확인하는 법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명언이 여기서 나옵니다. 특히 저자는 M&A 현장에서 겪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장부상 이익 뒤에 숨겨진 함정을 피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 장을 공부하고 나면 주위에서 들리는 근거 없는 추천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대신 기업의 숫자를 보고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글에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7장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당부를 전합니다.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통장 숫자를 늘리는 것일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경제 공부는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돈에 얽매여 내 소중한 시간을 저당 잡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남들보다 빠르게 벌기보다 남들보다 오래 버티는 힘이 결국 승리한다는 저자의 철학은 조급함에 지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경제적 사고의 근육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읽은 모든 독자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진 당당한 경제인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글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이 귀중한 지식들을 여러분의 오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릴게요. 첫째, 당장 오늘부터 경제지표 하나와 친해지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환율을 체크하거나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의 최근 분기 실적을 딱 한 번만 찾아보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경제인 모드로 전환합니다. 둘째, 나만의 자산 배분 원칙을 글로 써보세요. 나는 현금을 20% 유지하겠다. 주식은 ETF 위주로 50% 채우겠다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폭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자가 강조한 숫자 관리의 시작이죠. 셋째, 이 책 최소한의 경제 공부를 여러분의 머리맡에 두세요.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누군가의 선동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책을 펼쳐 기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책은 한 번 읽고 치우는 책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의 곁을 지켜줄 경제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는 바로 지금 이 책을 사고, 읽고, 실행하는 바로 그 결정이 될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경제 공부라는 게 처음에는 에베레스트처럼 높아 보여도 사실 제대로 된 지도만 있다면 누구나 오를 수 있는 길입니다. 최소한의 경제 공부는 바로 그 길을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안내해줄 최적의 가이드북이에요. 불안은 무지에서 오고 확신은 공부에서 옵니다. 이제 막연한 걱정은 그만두고 확실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설계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 지금 당장 구매해서 첫 페이지를 넘겨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 제가 늘 옆에서 응원할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에서 궁금했던 점이나 여러분만의 경제 공부 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는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하루 보내세요.